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합을 할 거예요. 부분합은 뭐냐면 자료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고 나눠놓고, 예를 들자면 3학년들끼리 2학년들끼리 1학년들끼리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자, 3학년들끼리 국어의 평균 얼마고, 영어 평균 얼마고, 수학 평균 얼마고, 과학 평균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학년별로 해서 각 과목의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이런 걸 해보도록 해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해보도록 하죠. 셀 하나 선택을 하고 이런 기능을 실행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찬바람이 나오나 봐요. 우비 소녀들이 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첫 번째 그룹화할 항목은 무엇이 같은 애들끼리 나눌 거냐, 즉 무엇별로 이거예요. 어떤 애들? 학년이 같은 애들끼리,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을 학년이라고 정해요. 그룹화할 항목을 학년 이렇게 정해요. 학년이 같은 애들끼리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함수 평균을 쓰자. 평균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거죠.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체크를 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단추를 눌러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3학년들끼리 평균은 얼마고, 2학년들끼리 평균은 얼마고, 1학년들끼리 평균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왼쪽에 보면 이런 애들이 생겼죠. 이런 애들을 우린 윤곽선이라고 불러요. 윤곽선. 자,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즈 탐색기에 보게 되면 하위 폴더를 보이거나 감추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마이너스 기호를 다 클릭해 볼까요? 마이너스 클릭, 마이너스 클릭, 마이너스 클릭. 그러면 이제 얘네 마이너스가 플러스 기호로 바뀌면서 원래 데이터는 감추고 지금 막 계산한 부분합 요것만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구조로 위에 있는 1, 2, 3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3, 2, 1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쩌면 지금 나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일단 그냥 있어요. 그냥 있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하나 이제 구했고요. 자, 더 이상 이제 부분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시 부분합 요 도구를 클릭해서 모두 제거를 하게 되면 부분합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자, 우리 조금 전에 학년별로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학년이 아니라 반별로 해보도록 하죠. 반별로. 개나리 반, 진달래 반, 무궁화 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하나 선택을 하시고 부분합. 자, 최근에 했던 것을 다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룹화할 항목이 학년에서 반으로. 요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화 항목을 반으로 선택을 하죠. 반.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것은 내가 아까 좀 전에 나하고 같은 모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개나리 평균, 진달래 평균, 무궁화 평균 이러한 부분합이 계산된 위치는 이거죠. 자, 개나리에서 진달래로,
진달래에서 무궁화로 이렇게 그룹할 항목의 값이 달라지는 위치에서 부분합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했다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개나리 반 쭉, 진달래 반 쭉, 무궁화 반 쭉 이런 결과를 원했을 거예요. 엑셀 말고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물어봐요. 있는 그대로 해줄까 아니면 모아서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엑셀은 안 물어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아니고 개나리 쭉, 진달래 쭉, 무궁화 쭉 이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같은 반들끼리 모아놓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쓸모없으니까 부분합을 지우도록 하죠. 부분합 그래서 모두 제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같은 반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같은 반들끼리 모으려고 하면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같은 반들끼리 모으려고 하면 같은 값을 갖는 것들끼리 모으려고 하면 이거는 정렬을 해주면 돼요. 아까 총점으로 정렬했을 때 같은 총점 갖는 애들이 이렇게 서로 연달아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같은 반들끼리 모으려고 하면 반별로 먼저 정렬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이런 순으로 정렬하려고 해요. 개나리 반, 진달래 반, 무궁화 반. 자, 오름차순인가요? 내림차순인가요? 둘 다? 아니죠.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자, 이럴 때 내 맘대로 순서를 정해서 정렬하고 싶다. 이럴 땐 이렇게 해요. 요 아까 정렬했던 거 있죠? 요거? 요 정렬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나오는 창 여기에 서게 돼요. 자, 무엇을 가지고 정렬할 거냐면 반을 가지고 정렬을 할 거예요. 반. 그 다음에 정렬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라고 한다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란 것을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 요 밑에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 봤던 창이죠. 그래서 이걸 쭉 내려가 보면 혹시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앞에 수업했던 친구들이 이걸 입력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새 목록에서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라고 입력을 했어야겠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있는 걸 확인했으면 그냥 확인 단추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반을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이런 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아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왜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아니면 또 다른 순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확인. 이러면 이렇게 개나리 반 쭉, 진달래 반 쭉, 무궁화 반 쭉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다시 부분합을 계산해 보도록 해요. 부분합. 자, 아까와 똑같으니까 뭐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개나리 반 쭉, 진달래 반 쭉, 무궁화 반 쭉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모양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부분합을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이 값을 보관을 하고 싶어요. 이 값을 보관을 하고 싶어요. 그냥 부분합을 모두 제거해버리면 원래 데이터가만 남고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관하고 싶어요. 자,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을 때 그 방법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먼저 생각이 나겠죠. 얘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도록 하죠. 복사해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밑에쯤에 가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여넣기 뭐 컨트롤 V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붙여넣기에서 이제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쭉 붙여넣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합 개나리 평균, 진달래 평균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지워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 이렇게. 그랬더니 결과가 아까하고 다르게 표현해 버렸어요. 자, 요 국어 개나리 평균의 국어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는 서브토탈 1, 샵 REF 느낌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부분합을 구한 것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함수를 사용을 해서 부분합을 구한 거예요. 놔두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진달래 평균의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는 서브토탈 1,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F38 콜론 F4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F38서부터 F46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1이라는 함수, 이건 아마도 평균이겠죠. 1이라는 함수를 써서 부분합을 구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두 번째 인수에서 그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었지만 개나리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써요? 지워버렸죠. 이것도 한번 지워볼까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얘네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지워놓고 삭제 하니까 똑같이 이런 에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때 요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셀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는 서브토탈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되니까 함수가 들어간 거죠. 그럼 함수가 어떤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걔가 참조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워버렸으니까 결과를 제대로 이제 못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함수 자체를 복사하지 말자. 그냥 함수의 결과값만 복사를 하자. 결과값을 복사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아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부분 이걸 다 지우도록 하죠. 삭제. 그렇고 이번엔 이렇게 해봐요.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때 첫 번째 거로 하지 말고 두 번째 거. 그 밑에 숫자가 1, 2, 3 써있는 이 도구가 있죠? 요거 값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걸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해봐요. 들어갔죠, 뭔가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개나리 평균의 국어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아까는 함수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떤 값? 80.666 뭐 이런 결과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결과값이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들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삭제. 없어도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도 삭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사히 이제 부분합의 값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복사해서 값으로 붙여넣는 것을 언제 쓰면 좋으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원본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반 학생들의 뭐 키 평균을 이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냥 함수를 써가지고 평균, 에버리지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 반 아이들의 키 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개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평균값만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그럴 때는 계산을 한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고
원본은 지워버리게 되면 그러면 원래 어떤 값의 평균인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값으로 붙여넣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